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날TV입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미리 알고 챙기면 좋을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깔끔하게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한다고 했지만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간략히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콘센트의 위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구축 아파트는 에어컨 코드가 세상 위쪽에 달려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 선이 그 천장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어서 좀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신축은 다 아래쪽에 있는데 구축은 이렇게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리 리모델링 할 때 콘센트의 위치를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수정이나 혹은 추가를 하는 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가 그 폴딩 도어를 설치했잖아요. 이 폴딩 도어 안쪽에도 콘센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벽면에 콘센트가 하나 있으면 이 폴딩, 그러니까 베란다 공간에도 전자기기를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누아스 안마의자를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는 폴딩 도어를 열어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콘센트를 멀티탭으로 이쪽에 빼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부터가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죠. 만약에 콘센트를 저기다가도 하나 추가를 했으면 이 누아스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폴딩도어를 닫을 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추워서 폴딩도어를 닫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누아스 안마의자에 콘센트를 꽂을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거든요. 계속 이걸 열어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베란다 부분, 특히 확장했을 때 그쪽에 은근히 전자기기를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미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어를 하나 설치하면서 저 반대편에 조명이 원래 있었거든요. 조명선이. 근데 제가 이거는 사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 반대편에도 부착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밤에 너무 어두우면 이쪽에 조명을 켜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깜빡하고 여기에 조명 설치하는 거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밤 되면 여긴 그냥 어두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스탠딩 형식으로 된 조명을 제가 따로 사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라든지 조명은 좀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방 쪽에는 아무래도 소형 가전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멀티탭을 활용하고 있어요. 인덕션이 있는 이쪽에도 콘센트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식세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하부장을 하나 떼가지고 하기에는 수납 공간이 좀 없어서 사각형으로 생긴 식세기를 많이들 설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해도 콘센트가 없으니까 저쪽에서부터 멀티탭을 연결해가지고 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번거롭고 물이 막 튀는 그런 곳인데 멀티탭을 많이 연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주방 시공하실 때도 이런 콘센트를 최대한 추가할 수 있을 만큼 추가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 그 당시의 가전 사이즈와 지금 현대사회의 가전 사이즈가 달라서 그 수납 공간이라든지 사이즈 같은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파트도 주방이 되게 좁기 때문에 냉장고 때문에 제가 애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지금 슬림핏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나마 이쪽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막히는데 일반 냉장고를 쓰면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고르는데 정말 애를 먹었고요. 이런 가전 같은 걸 구매하실 때 반드시 실측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예쁜 냉장고를 구매해버렸을 때 막상 냉장고가 들어오면 여기가 이만큼 막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뭐 작은 방에다가 냉장고를 둔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측 사이즈는 사전에 최대한 미리 알아두는 게 좋고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실측 사이즈를 재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가전은 조금 나중에 사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조기랑 세탁기도 요즘은 다 이렇게 위아래로 쌓는 직렬 구조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저 계량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드레스룸에다가 건조기를 놔서 조금 공간이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설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계량기를 위치 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위치를 바꿔주시고 이 위에다가 건조기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전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덕션 아래쪽에 공간을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도록 뚫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크게 뚫었잖아요? 이런 사소한 가전까지도 만약에 내가 어떤 걸 살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이즈를 미리 전달을 함으로써 이 구멍 사이즈도 딱 맞춰서 설치를 했으면 여기가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축 아파트에는 요즘 신축과는 달리 팬트리 같은 공간이 없어서 수납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구를 사실 때 이왕이면 무조건 수납이 되는 가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 침대를 에몬스 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아래쪽이 그냥 평상형이어가지고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침대에 수납 공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침대를 사용했으면 이불 같은 거 수납하기에 정말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 그 생각은 못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수납 공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구를 설치함으로써 수납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뭐 베란다에 놔두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셔서 사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수납 공간에 대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축 아파트 매매 후 올수리 인테리어를 할 때 조금 사전에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살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거여가지고 아직 지금 진행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꼭 체크를 하신 후에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